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입니다. 물론 미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기관의 장, 즉 단체장에 의해 지난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늦은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단체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피고소인, 즉 단체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해졌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됩니다. 처벌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대한 권력자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고소장까지 제출한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던 그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그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음을 던지는 그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그녀를 위해 우리는 진실을 밝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목숨을 끊은 단체장을 두둔 혹은 미화하면서 성추행이라는 본질이 희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다, 죽음으로써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았다, 이런 막말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체장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박 시장이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여비서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까? 심지어 민주당과 서울시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비서를 지칭할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듯 고소장을 작성했고 2차 가해로 사실상 만신창이가 된 여비서를 상대로 피해 호소인이라고요?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고소가 있고 나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여권은 끝까지 이 여성을 성추행 피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저 그런 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추행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 소속, 자신의 당 소속 단체장의 허물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는 사이 성추행 피해자는 이 큰 고통과 더 큰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국민은 전체의 64%를 넘어섰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 사회적 약자이자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을 국가가 보듬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정치를 하는 이들이 해야 할 기본이자 책무입니다. 더불어 박 시장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소명 해소해야 합니다. 우선은 박 시장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고소인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내용과 사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박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 공무상 비밀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유출됐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을 돕지 않고 이를 묵살해왔던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위계에 의한 권력자에 의한 성추행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끔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현의 시시비비였습니다.